안녕하십니까. GMX 플레이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과학고 자기소개서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 중에 과학 분야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전국에 있는 과학고도 같은 방향이니까 잘 참고해서 하시면 좋은 방법의 자기소개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과학 문항은 지원자가 과학 분야에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제일 중요한 말이죠.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걸 쓰거나 남한테 배운 걸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탐구 사례입니다. 탐구 사례.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 스스로 탐구한 사례를 작성하라는 거고요. 탐구 사례를 주제, 동기, 과정, 결과를 쓰라. 그러니까 주제, 동기, 과정, 결과를 쓰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느낀 점이라든지 배운 점 등을 쓰는 거겠죠. 일단 예를 들어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들을 써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훨씬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실제 어떤 부분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과학형 인재에 초점에 맞춰서 작성을 한다면 첫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친구냐면 순수과학, 물리나 화학자, 생명공학자, 지구과학, 수학자 이런 식의 기초과학형 인재라고 맞췄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기초과학 탐구 중심의 인재를 육성한다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거고요. 수준은 대학 수준의 과학 학문 탐구나 실험 연구 중심의 교육을 강조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와 같은 기준에 맞춰서 학교의 방향이 진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과학고에 입학을 하게 되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정이 대학 과정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친구인지를 확인하고자 자소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과학 인재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이나 화학이나 물리, 지구과학에 관련된 탐구를 한다면 단순 보고서 수준보다는 고등 수준의 접근이 좀 유리하게 됩니다. 중학교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을 해야 되는 거고요. 탐구 동기도 일상 속의 과학적 궁금증 또는 과학책이나 실험 보고에서 떠오른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탐구 동기가 되는 거고요. 과정 설명할 때는 실험 계획 중요하죠. 그리고 변수 설정, 변인이라고 보통 하죠. 변인. 그 다음에 반복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거. 그리고 실제 이 과정이 과학적 과정과 충실하게 되었는지를 서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간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과학적 의미를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요. 혹시 예상과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보여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배운 점을 쓸 때에도 과학자로서의 태도나 분석력, 오차에 대한 의미, 반성 같은 거겠죠. 이런적 태도, 이런 것들을 함께 기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융합과학이나 실생활 문제에 맞춰서 작성할 때 학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보냐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융합과학이나 창의공학, 정보기술의 실험 응용 중심으로 융합형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과학고의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실제 이 내용이 융합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인가를 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팀에 대한 기반 탐구나 생활과학에 연결한 과학 탐구를 중요시하는 학교의 이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융합과학 실생활 문제 해결력, 인재에 초점 맞춰 작성할 경우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합니다. 장래희망이 이런 쪽이라면 AI, 환경, 바이오,
ICT, 로봇, 감염병 등 사회 문제에 연결된 주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탐구 동기로는 사회적 현상, 예를 들어 뉴스라든지 뭐 가족 경험, 다큐 같은 거를 보고 어떻게 연결할지를 보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건 실천형 문제의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과정을 설명할 때는 실험이라든지 조사, 설계,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단순히 실험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소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실생활의 적용 가능성 또는 문제 해결 방향과 연결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조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꼭 실험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배운 점은 과학적 도구를 활용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융합형 인재의 한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통적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꼭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험을 단순하게 재현하는 수준 있죠. 이런 것들은 실제 자기소개서에 쓰기에는 좋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없이 결과만 이렇게 나왔다, 나열하는 방식은 결국 좋지 않고요. 성과 중심 표현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실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했는가, 그리고 여기 실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실험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자료를 분석하고 실험을 기반으로 조사한 탐구 흐름이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질문에서 시작해서 과학으로 답을 찾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학생들이 쓰는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건데요. 이건 예시를 제가 들어놓은 겁니다.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쓸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분야고요. 생물학에서 효소 활용과 온도 변화에 대한 실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후 졸음이 오는 이유를 궁금하다가 소화 과정에 에너지를 많이 쓸까라는 질문으로 연결되어 효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밀레이스라고 해서 전분, 녹말을 소화하는 그런 효소가 되겠죠.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실험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분 용액에 침 속에 아밀레이스를 넣고 반응 온도를 10도 단위로 다르게 조사하여 아이오딘 용액과 색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37도 가까운 곳에서 가장 반응이 활발하였고 10도에서 70도에서는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밀레이스가 녹말이라든 전분에 대해서 소화를 시킨다는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고 변이를 어떻게 줬고 동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도 보겠습니다. 산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열 변화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단원에서 산염기의 중화 반응을 배운 뒤 단순히 중화 반응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실험에 동기를 쓰고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1:1 비율로 혼합하고 반응 직후의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이후에 농도와 부피를 조절하여 반응 전후의 온도의 변화를 정리했고 중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농도나 부피 같은 것들에 변이를 주어서 실험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썼고 실제 실험도 확인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화열을 계산해 보며 몰 개념 그리고 반응 엔탈피 개념까지 확장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범위보다는 조금 더 벗어나는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개념까지는 충분히 학생들이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고 그리고 느낀 점은 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써가면은 좋은 활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실험을 어떻게 한 것보다는 도시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교하고
환경 대안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내용을 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CO2 농도,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얼마나 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측정 센서를 구입해 등교 시간, 점심 하교 시간에 교실, 복도, 교문, 공터에서 CO2 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거 지금 실제적으로 파는 건데 그리 비싸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측정 값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통계 그래프를 시각화한 결과 창문을 열지 않는 교실의 CO2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복도나 외부 공간의 농도가 훨씬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공기순환이 잘 되는 구조와 식물의 광합성 능력을 조사하여 실내 식물 설치를 통한 공기 정화 기능도 탐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 자체를 좀 더 확장해서도 내용을 썼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이렇게 측정을 이렇게 해가면서 농도가 어떻게든 조사를 해봤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내용까지 확장했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주제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관심을 가져서 점차 확대해가는 이런 형식의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의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떻게 느꼈고 앞으로의 어떤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연결해서 쓴다면 굉장히 좋은 자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2부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수학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수학의 그 자기도 활성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